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11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착용 논란이 다시 점화됐고,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공화당 정치인들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0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루 3,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9월 가을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에서는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간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내일 젊은 층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 보장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합니다.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이른바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하원 특위가 조사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투자금이 최근 들어 미국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북미 지역 산불이 11일째 이어지면서 건물 만여 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산불 진화율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서부 지역에서 항공기 연료 공급망 문제와 함께 이 산불로 인한 소방항공기의 연료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여객기와 화물기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곳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유타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강한 모래폭풍이 불어 차량 20대가 추돌해 최소 7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말보로 담배를 제조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 필립 모리스가 10년 내에 영국에서 연초용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초순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대권 주자 사이에 상호 비방전이 연일 다른 주제로 옮겨붙으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탓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전 종목 석권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이 혼성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남녀 개인전만 우승하면 2개 대회 연속 전 종목 석권을 달성하게 됩니다.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호주 한인 이민지 선수가 7차 타를 뒤지고 역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심상치 않습니다. LA 카운티에 어제 하루 2,089명으로 집계되긴 했는데 주말 분위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도 2,500명을 넘어서는 등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감염 확산세는 대부분 백신 비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카운티 보건국이 백신 접종을 더욱 강력하게 독려하면서 각 지역별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부터 나흘 연속 2,500명 선을 넘어섰고 특히 지난 23일에는
올 2월 들어 처음으로 3,000명대를 훌쩍 넘는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일요일 어제 2,089명으로 잠깐 내려갔지만 주말 집계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 다시 급등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3,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뿐만이 아니라 입원 환자 수도 500명에서 600명으로 넘어섰을 때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00명에서 700명으로는 금방 넘어갔습니다. 지금 716명으로 늘어났고 22%가 중증 환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입원 환자 90% 이상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백신 접종자들은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극히 드물다며 다시 한번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16세 이상 주민들 중 백신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한 주민은 580만여 명으로 접종률 70.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카운티 당국은 지역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각종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4차 대유행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가 한 달 전까지는 10,000명 수준이던 이곳 미국이 5개월여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달 말 하루 10,000명대에서 한 달 사이 10배 가까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엄청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자유의 날을 선언하며 방역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실험에 들어간 영국에서도 하루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신규 확진자가 25,000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도 5천여 명으로 이달 초에 비해 1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하루 5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역대 최다인 7,9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중순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수준이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60만 명대 수준으로 돌아섰습니다. 7월 중순 이후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더니 어느덧 올해 초 기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델타 변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나라마다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올해 초에 비해 5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재강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취약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급감하면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다며 미국민의 50%가 아직 완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저희가 퍼센테이지 말씀드릴 때마다 조금씩 틀리죠. 60%라고도 했다가 50%라고 했다가 이 기준은 나이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2세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을 상대로 12세 이하까지만 하게 되면 미만까지 포함하게 되면 50%가 아직 완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CNN은 올해 봄과 대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급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하루 평균 백신 접종자는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근심 걱정 없는 여름을 희망했지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세는 다른 현실을 만들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차 접종까지 마친 완전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기지 못한 주가 전체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이 실시될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주 전만 해도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던 미국 정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백신 추가 접종 도입의 제한적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자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 추가 접종 대상은 제한적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People who have suppressed immune system, those who are transplant patients, cancer chemotherapy, autoimmune diseases that are on immunosuppressive regimens, those are the kind of individuals that if there's going to be a third boost. 지난 주말 미국 전역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64,300여 명까지 치솟아 이미 올 봄 수준으로 되돌아갔지만 백신 접종률은 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환자가 늘다 보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나 직장도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고용주들에게 직원의 백신 예방접종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금융사들도 방침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Many companies are so anxious to get back to work, and I think they are imposing vaccine policies, and employees do need to be aware of that. 로스앤젤레스, 세인트루이스 등 백신 접종자들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파우치 박사는 지방정부가 현장 상황에 맞게 규칙을 도입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마스크 재착용 결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면서 접종 속도, 백신 접종 속도가 가장 느린 엘레바마주가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2회 모두 접종받은 주민이 엘레바마주에서는 39.6%에 불과합니다. 전국 50개 주 중 접종률이 유일하게 40% 이하를 기록한 주, 바로 이 엘레바마주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 사례가 1133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입원 환자도 600건을 넘어섰습니다. 반백신 정서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한 엘레바마주는 그동안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자 7월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00% 이상 치솟았고 그 전에 비해서 500% 이상 치솟았고 입원 환자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주지사 케인 아이비는 반백신 정서가 강한 인물인데 지난 5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한 인물입니다. 또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이던 이달 초 엘레바마는 계속 앞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주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내릴 뜻도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 이상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비 주지사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들 때문이라며 병원 입원 환자 100%가 백신 미접종자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있다 라고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아이비 주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를 반기고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떨어지면서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자 질 바이든 여사가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일요일이었던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와이파오 고등학교에서 만들어진 코로나 백신 접종소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뒤에 워싱턴 DC로 돌아가던 길에 하와이를 들른 것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날 접종소에서 델타 변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파력이 강해졌다며 백신 미접종자에게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전체 인구의 약 60%가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최근에 감염률이 치솟아 하와이주 당국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와이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2주 전인 10일과 비교할 때 무려 192%나 급증했습니다. 이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가을학기 시작을 앞두고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국면을 맞은 미국에서 학교 내 마스크 지침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학생과 교직원 등은 백신을 맞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소아과 학회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2살 이상의 모든 학생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학교에서 착용해라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즈 데이터에 따르면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39%만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입니다. 더 힐은 CDC 수치를 인용해 미국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약 500명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재확산 기류가 흐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저지 조치를 다시금 취하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LA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LA 카운티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전면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한인 업소들을 포함한 LA 카운티의 사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 정상화 조치 이후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부한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 위반 티켓은 모두 13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는 한인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위반 업소들의 경우 수용인원별로 분류해서 60에서 150개 좌석 규모의 식당과 150개 이상 좌석 규모의 카페 등이 이 고위험군 업체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위반 티켓은 한 건당 최대 $1,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단속 현황 보고서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티켓까지 받은 업체들만 집계한 만큼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진 업체는 훨씬 더 많은 셈이고 역시 한인 업체들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며 각 사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아직 백신 접종률 66%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안 맞으신 분들 계시나요? LA 한인회가 오늘부터 이번 주 3차례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인 30일과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시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 행사를 합니다. 오늘 9시부터 11시까지 못 맞으신 분들은 주말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한인회관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분 상관없고 예약 없이 방문해도 됩니다. 12세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고요. 12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나이 증명 서류와 보호자 동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는 당연히 한국어 안내해 드리고요. 한인회는 돌파 감염도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대다수가 미접종자에게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항공기 연료 공급망 문제와 산불로 인한 소방 항공기의 연료 수요 증가까지 여객기와 화물기 운항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몬태나주의 모즈먼 옐로스톤 공항에서 항공기 연료 수요 급증으로 여객기와 화물기의 이륙이 종일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또 북가주 프레즈노 요세미티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도 연료 부족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네바다주와 연방의원들이 리노타오 국제공항에서 여객기와 화물기의 운항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연료 부족 가능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방의원들은 리노타오 공항이 네바다주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와 연결되는 공항인 만큼 항공기 연료 부족으로 이 착륙에 차질을 빚을 경우 네바다주 북부로의 관광객과 생활 필수품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지사와 이 지역의 연방상원 하원의원들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내며 적절한 연료 공급에 실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노타오 공항 측은 연료 공급 부족이 연료 탱크 운전자들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민가까지 번지면서 잇따라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0일 전에 발생한 대형 산불,
엄청난 면적을 태우면서 확산되고 있는데 진화율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피해 우려되는 가옥만 11만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은 700여 제곱킬로미터의 산림과 주택 10여 채를 불태웠습니다. 캘리포니아 4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화재 인접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Got everything packed up by the door, and I'm ready to go as soon as the word comes. And until then, I'm going to stay here and keep watering the lawn. 오리건주 남부 부틀레그 산불도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13만 개 크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The fire destroyed 67 homes and about 117 outbuildings, minor structures, garages, sheds, and such. There's still several thousand people that are threatened by the fire. 네바다주에서는 벼락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더글러스 카운티 주민 1,200명에 대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뭄과 강한 바람, 고온의 날씨로 인해 화재는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85개 이상의 대형 산불이 전국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서울 면적의 9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2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대부분적 출근길 비가 내리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대부분 오전 중에는 그치지만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현재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홍수주의보,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고 샌버란도 카운티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뇌우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천둥번개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떨어집니다. 대부분 평년기온을 밑돌겠고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구름 거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예년 기온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남가주에는 큰 더위 소식도 없고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평양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6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2도, 67도, 해안 지역은 72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7도, 낮 최고 기온 99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1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헌팅턴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0번 이스트 선상 시에라 마드레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는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60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405 놀선상에서 5번 놀수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사고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다카 제도 수혜자에 대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카 수혜자들에게도 시민권을 주는 방안이 예산 관련 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다만 이민자 대책이 예산 조정권의 적용을 받는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선언한 판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드리머 구제와 시민권 보장을 위한 이민 개혁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드리머 구제안을 예산 조정 법안에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방송의 타운홀 행사에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그냥 내버려두진 않겠다며 제도 유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뒤집기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체결했던 국경장벽 건설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금요일이었던 지난 23일 세관 국경보호국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라레도 지역에 장벽을 세우려던 계약 2건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계약은 남부 텍사스 지역의 미립북 주요 루트인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서 기존 국경 장벽에 31마일의 장벽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토지 안순화 건설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장벽 계약을 해지한 첫 사례이며 다른 계약들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전했습니다.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국무부 2인자 웬디 셔먼 부장관은 홍콩과 신장 등지에서 인권 탄압 등 중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2차 조사를 불허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바라지 않는다며 북한과 기후위기 등의 이슈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왕이 외교부장 겸 외교 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관리들을 만나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국제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 학살과 반인륜 범죄, 티베트에서의 학대, 언론 접근과 언론 자유 축소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앤디 셔먼은 회동 직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자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제 규범에 부합하고 다른 나라에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이 단지 내부 문제가 아니라 유엔 인권선언에 따라 그들이 서명했던 전 세계 약속이라는 것을 중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 억류돼 있거나 출국 금지된 미국 및 캐나다 시민들에 대한 사례를 제기하며 중국 당국의 국민은 협상카드가 아니라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산 폴리페닐렌 에테르, 즉 PPE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산 PPE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각각 내년 2월 3일과 2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신소재로 알려져 있는 PPE는 열에 견디는 능력이 강해서 전자산업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미국산 PPE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이 4개월 만에 열린 고위급 대화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 세계 투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정보 제공업체 레피니드 래퍼의 자료를 인용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 9천억 달러 이상을 미국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992년 이후 최고 기록이며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전체 투자 금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미국의 증시 랠리와 연결되죠. 스탠다드 푸어스 지수가 올해 17% 이상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그 같은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다소 유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미국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지난 5월 1680억 달러에서 지난달 51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으로 글로벌 투자금이 그래도 몰리고 쏠리는 것은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다 빠르게 극복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델타 변이와 인플레이션,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전환 등이 미국 경제 회복을 늦출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이른바 연방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하원 특별위원회가 조사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당시 투입된 경관 4명이 화요일인 내일 27일 특별위원회에서 공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증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지난달 30일 특위 구성안이 가결된 이후 첫 공식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연방하원은 지난달 말 난입사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구성은 공화당의 저항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주 공화당 측 패널 2명을 거부한 이후 공화당은 특위 구성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위 활동이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이슈가 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특위와 별도의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특위 활동이 편파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과 관련해 부정수급과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캘리포니아 가주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지급용 데비카드에 보안 칩을 내장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새 보안 칩 데비카드는 실업수당뿐 아니라 다른 질병수당, 유급 가족휴가 이런 수급자들에게도 발급됩니다. EDD 관계자는 보안 칩 데비카드는 카드 사용에 따른 실업수당 수혜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내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3년간 18세에서 24세 연령층 주민 150명에게 월 1,204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보장제 파일럿 프로그램의 시행 여부를 27일 결정합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추진을 승인하고 스태프의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지시한 지 2개월 만에 파일럿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카운티 사회보장국 측에서 제출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계획안에 따르면 자격 대상이 되는 주민들에게 매달 $1,000의 기본소득과 $204의 칼프레쉬 현금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금의 자격 대상자들은 현재 정부로부터 구제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카운티 사회복지국의 TAY 포트 유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세에서 24세의 청년들입니다. 카운티 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제공되는 $1,204의 기본소득은 대상자들의 구제지원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지난 24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기본소득 보장제 외에도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겪는 이들의 기본소득 보장제의 밑그림도 마련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솔리스 위원장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커뮤니티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티 당국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표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사전조사가 부족하고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거 슈퍼바이저는 3년간 명확하지 않은 집단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이 섣부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5인 이하 소기업, 식당, 차일드케어, 비영리기관 등에 총 1억 3,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저지 소기업 등에 추가 지원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뉴욕시의 가을학기 대면 수업 전면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롱스 학부모 리더 옹호 그룹과 일부 교사들이 지난 21일 뉴욕시청 인근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들 학부모들은 델타 변이에 따른 이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 학생들은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는 지난 5월 30일 이래 처음으로 하루 200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볼티모어 선이 인용한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이후 코로나 검사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검사 감소는 감염성이 높은 델타 변종을 포함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주정부의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전 정전을 기념하는 7.27 정전 기념 행사가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기념재단은 27일인 화요일 내일 오후 3시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내일 행사에는 유미호건 여사가 참석해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공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는 추모의 벽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지원하는 25만 달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율이 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주 전체보다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샌프란시스코시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12.4명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주 대비 무려 81%가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는 베이 지역 전체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이며 동기간 70%가 오른 캘리포니아 주 전체보다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팬데믹으로 스탑됐던 산호세 재즈 서머 페스티벌과 프리몬트 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는 다시 돌아옵니다. 8월 13일부터 15일에 열리는 산호세 재즈 서머 페스티벌은 올해 참석자들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잘 신철될 수 있도록 일부 실내 무대를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최근 경제 제재 전면 완화로 베이 지역의 라이브 공연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대 해설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애틀 지역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됐습니다. 시애틀 킹카운티 보건국의 제프 두친 박사는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킹카운티 주민들은 대중들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중들이 모이는 실내는 소매점이나 식당은 물론 영화관, 콘서트장, 교회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애틀 지역 역시 코로나 검사를 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에서는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검사자가 크게 줄었고 또 최근 들어서 공공 코로나 검사소가 크게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극성을 부리며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어났고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돌파 감염까지도 만만찮게 들자 시애틀 지역에서의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전화에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림픽 이제 나흘 됐는데 벌써 뭐 이런해 저런해 해도 열기는 뜨겁네요. 그렇죠. 오늘 더운 날씨에 더 뜨겁습니다. 아, 진짜 도쿄 날씨가 엄청나다면서요? 지금 뭐 날씨 때문에요. 바이에른슬론 경기 선수들이 막 쓰러지고 막 구토하고 이런. 근데 거기서 잠깐 그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일본이 날씨를 속였다. 지금 이렇게 더운 거 예상 못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더울 줄 몰랐다. 근데 이제 조직위원 일본에서는 그때가 아주 쾌적한 날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맞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NBC 미국의 NBC 또 그 중계가 지금 아니면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NFL이 곧 시작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작은 됐고 한국이
여자 양궁에서 또 금메달을 따면서 이제 그 9연패를 했어요. 88 올림픽 이후에 9연패로 금메달을 따면서 지금 양궁에서만 남녀 혼합 복식에서 혼합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자 단체전에서 나왔고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금메달 3개, 동메달 3개. 그러니까 뭐 종합 순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일단 6위에 오르면서 일단 그 금메달 사냥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궁이 이렇게 상당히 그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국민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인기 종목인 그 축구에 좀 집중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뭐 어디 국제대회 하면 축구 빼놓을 수 없... 축구 얘기하면은 이거 올림픽 중계만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뉴질랜드에 1대0을 패하면서 사고를 쳤잖아요. 사고를 쳤죠. 우리가 아주 좋은 사고기를 바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사고를 쳐가지고 사실 뉴질랜드가 뭐 FIFA 랭킹 의미는 없지만은 이게 이제 월드컵 대표 선수가 아니니까 122위예요 뉴질랜드가. 그런데 일단 1대0으로 지면서 큰일 났다 했는데 그게 예방주사가 됐는지 루마니아를 4대0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상당히 강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4대0으로 이기면서 한숨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골 득실차가 우리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 조 1위가 현재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8강 진출인데요. 같은 조에 온두라스가 일단 그 뉴질랜드한테 3대2로 또 역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뒤죽박죽 됐거든요, 순위가. 그래서 일단 1위가 됐습니다만은 1승 1패가 돼가지고 결국은 조 1위 불안한 조인데요. 수요일날 열리는 최종전 온두라스와의 결과에 따라서 8강 진출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또 지긋지긋한 경우의 수인가요? 예, 일단 뭐 경우에서 지면 안 되죠. 일단 최소한 비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FIFA 랭킹이 그 온두라스가 보니까 제일 잘할 때가 20위였고, 그다음 가장 못할 때가 95위였으니까 일단 한국보다는 한 수 아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뭐 예상할 수가 없는 게 뉴질랜드는 럭비만 하는 나라인데 축구한테 결국 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8강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수요일날 열리는 온두라스전에서 필승의 각오로 배수진을 쳐야 된다. 그래서 사고를 한번 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메이저리그 소식에 참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좋아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 오타니 선수 정말 오타니 선수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일본에 지금 원래 그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모든 그 TV 채널이라든가 관심이 올림픽에 지금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본 그 스포츠 팬들은 올림픽보다도 오히려 오타니 선수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타수 2안타 1득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했죠. 그래서 시즌 35홈런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이 선수가 엔젤스 소속인데 투타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실 투수로 나오는 장면은 요즘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과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35홈런을 치면서 정말로 대열광 중이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반대로 저희 반대 얘기가 나와서 안 됐습니다만 토론토의 류현진이 그 뉴욕 매치전은 펄펄 날랐었거든요. 작년에도 뉴욕 매치전에 나왔다 그러면 2점대 이하로다가 그 점수를 묶었었는 그런 류현진 선수인데 어제는 4과 3분의 1 이닝 동안에 안타 10개를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3실점을 부진을 보이면서 이제 강판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팀도 5대4로 졌죠. 그래서 아까운 그 승리를 날리고 말았는데, 오타니 선수와 류현진을 비교하는 건 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오타니 같이 그 열광할 수 있는 그런 류현진 선수의 투구 내용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5대4로 지면서 류현진이 또 부진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또 잘하는 선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국적을 떠나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그 같은 동양인으로서 잘 치는 건, 잘 던지고 잘 치는 건 참 좋은데, 우리 선수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욕심이 좀 생깁니다. 네. 이 오타니 선수는 오늘 콜로라도 로키즈하고 LA 엔젤스가 홈 경기를 갔는데 오늘 선발 투수로 지금 일단 어제 홈런 치고 오늘 선발 투수 나서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또 홈팬들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위해서. 저 아시는 분이 오타니 선수 네. 스케줄을 좀 알려달라고 밤에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골프 소식 또 에비앙 때문에 골프 소식 안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에비앙이 이제 프랑스 에비앙에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으로 이제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호주 교포 이민지가 7타 차나 뒤진 상태에서 4라운드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이정훈과 동타를 이뤘습니다. 266타. 그리고 18 언더파로서 동타를 이루어가지고 연장전을 벌였습니다마는 18번 홀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이민지는 6번 아이언으로 친 뒤에 샷을 그 3m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칼날 같은 그런 아이언샷으로 가볍게 버디를 잡으면서 일단 역전극을 마무리하면서 67만 5천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 샷을 무려 이정은 선수가 또 두 번째 샷을 무려 빠뜨려 그냥 올라오기 전에 험하게 패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은 선수가 보기를 정언했고요. 이민지 선수가 결국 뭐 한국계 선수니까 일단 기뻐해야죠. 그러나 아무튼 지금 한국계 선수들이 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승으로서 이 상승세를 좀 이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7타 차가 뒤집혀질 거란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뒤집히네요. 네. 그렇죠. 골프 진짜 누구 말 맞따라 그렇잖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른다고. 네. 네. 자, 오늘도 이 다양한 스포츠 소식, 올림픽 소식까지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7월 2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5의 경쟁자는 K5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5,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